이번 이야기는 200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일 월드컵 열기 속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하여 사건 발생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청주 물탱크실 주부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거둔 폴란드전, 온 나라가 어젯밤 승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가정주부 강정숙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송군은 현관문을 열며 습관처럼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송군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엄마답지 않게 거실에 붙박이장은 열려 있었으며 그 앞에 있던 소파는 제자리에서 밀려나 있었고 안방 전화선은 뽑혀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아침에 넣어뒀던 빨랫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부엌에는 저녁 반찬거리를 다듬다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과 함께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송 씨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송 씨마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신호만 갈 뿐 전화는 받질 않았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베란다에 앉아 밤새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도 강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출동한 경찰은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귀찮았는지 누가 봐도 이상한 집 내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요즘 바람난 아줌마들이 내연남이랑 가출해 며칠 있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깐 강씨도 며칠 있으면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접수는 해놓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강씨의 가족이 재차 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남편 송씨가 1991년 교통사고로 5년 동안 병원에 있었을 때도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 낮에는 남편 옆을 지키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폈던 부인이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었던 엄마가 바람나서 가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가족은 강씨가 납치를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송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강씨가 실종된 그날 통장에서 70만 원씩 여러 번 돈이 인출된 걸 확인합니다. 송씨는 증거를 들고 즉시 경찰서를 찾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바람나서 도망간 게 확실하다며 신고를 묵살해버립니다. 결국 송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흥덕구 가경동의 은행을 찾아가 강씨가 사라진 당일인 6월 5일 오후 5시 22분 강씨 명의의 카드로 누군가 현금을 인출했고 그로부터 불과 10분 후인 오후 5시 33분에는 버스터미널 현금 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인출이 이루어진 걸 확인합니다. 6월 7일 오전에도 여러 차례 인출이 반복됐고 총 빠져나간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씨의 가족은 은행에 사정한 끝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었고 170cm 남짓한 키에 다부진 체격, 흰색 모자를 눌러 쓴 채 카드를 사용하는 20, 30대 남성, 뭉툭하고 큰 코가 특징인 이 남성은 가족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씨가 실종된 직후 강씨의 카드를 들고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빼내는 정체불명의 남성,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이 CCTV 화면을 직접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연남이고 이 남자랑 놀러가기 위해 돈을 뽑았을 것이다 였습니다. 송씨는 아내는 40대 중반이고 이 남자는 20, 30대로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다른 사람한테 심부름 시켜서 뽑았을 수도 있지 않냐며 자신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씨의 휴대폰이 전원이 켜진 채로 실종 후 이틀 동안 청주 시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것이 기지국 추적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이것 봐라, 강씨가 아직 청주를 떠나지 않은 것 같으니 곧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혀 수사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강씨 집 전화로 폰뱅킹을 통해 통장 잔고를 여러 차례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이미 바람나서 가출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강씨 가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가족 통장은 강씨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평소에 강씨는 남편 몸과 바꾼 돈이라며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음에도 말이죠. 이미 가출이라 결론 내려놓은 경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끝내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가족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강씨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강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씨의 딸 송양은 경찰 말대로 차라리 바람나서 가출항에 맡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딘가에는 사라는 있다는 얘기니 멀리 있더라도 사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하교를 하던 그날 강씨가 실종된 지 23일 후인 6월 28일 하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송구는 계단에 구더기가 돌아다니고 어디선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악취가 나는 걸 느껴 냄새의 원인을 찾아 건물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상문을 열고 나갔는데 냄새가 안 났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싶어서 문을 닫고 돌아서 내려가려는데 옥상 물탱크실 문이 보이는 거예요. 물탱크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벽과 물탱크 사이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한 엄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도 17살 아들이 애타게 찾아다니던 엄마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거였습니다. 송구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해 절규하듯 엄마의 시신을 찾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부검 결과 무더운 여름이었던 6월에 발견된 강씨의 시신은 너무 심하게 부패해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나머지 사인을 특정해낼 수가 없었고 당시 강씨는 반바지에 티 앞치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강씨의 시신이 나오자 이제서야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남편 송씨였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첫째, 현관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없었다는 점, 강씨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어줄 만큼 아는 사람이 범인일 거라는 점, 둘째, 방음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도 사건 당일 비명소리나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 셋째, 물탱크실의 위치를 잘 알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넷째, CCTV에 찍힌 낯선 남성은 남편의 공범으로 강씨의 휴대폰이 실종 후 이틀 동안 청주 시내를 돌아다닌 것도 공범을 시켜 강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 다섯째, 강씨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점, 여섯째, 송군이 엄마가 실종된 후 물탱크실을 갔을 때는 시신이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송씨 혹은 공범이 강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살해하고 경찰을 속이기 위해 다시 물탱크실에 갖다 놓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는 무더운 6월 여름 날씨로 저녁 식사 준비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강씨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요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범인이 택배 배달원 등으로 위장해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방음이 취약했어도 범인이 흉기로 위협을 했다면 공포에 질린 강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범인이 강씨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는 물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샅샅이 장호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고이든 아니든 강씨를 살해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뽑을 시간을 벌기 위해 강씨를 숨겨야 했고 처음엔 북박이장에 숨기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옥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물탱크실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송군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엉망이었던 것도 설명이 되죠. 넷째, 강씨가 즐겨 했던 인터넷 동호회 모임은 돼지띠 모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강씨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 회원은 물론 주변인들이나 친지들은 가족의 사이가 무척이나 돈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송군이 엄마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벽에 묻은 흔적을 보면 시신이 부패하면서 주저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추정했습니다. 여섯째, 만약 송씨가 강씨를 밖에서 살해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물탱크실로 옮기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송씨는 왼쪽 팔을 잃고 왼쪽 다리에 심각한 운동장애가 있는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 송씨가 54kg인 강씨를 끌고 3층 건물을 올라 물탱크실에 유기했다는 말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한테 들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범죄자들이 시신을 토막내거나 매장하는 이유가 시신에는 항상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사람이 남편임에도 굳이 살던 건물에 유기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의성 없는 경찰의 주장에 결정적으로 송씨를 범인으로 몰아갈 범행 동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3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CCTV에 나온 범인은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똥촉만으로 송씨의 가족을 괴롭혔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도망가듯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9년이 지난 2011년 강씨의 딸 송양이 다음 아고라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같은 해 8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이 반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송군이 처음 물탱크실을 들여다봤을 땐 강씨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송군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를 진행하지만 학교에서 하교하는 그 순간부터 송군의 정신적 방어 기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송군은 큰 충격을 받아 몇 개월 동안 실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시도한 최면 수사에도 강 씨가 발견된 장면 이외에 특이점을 알아내지 못하고 최면 수사는 마무리됩니다. 방송이 나가며 여론이 주목하자 8월 말 청주 흥덕경찰서는 재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뿐 2002년 그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이미 은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였고 재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한 그알 제작진은 당시 담당 형사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송 씨를 범인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송 씨가 경찰서를 계속 들락날락거렸다. 제작진이 억울하니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자 콧방귀를 뀌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생을 마치는 일은 있어도 경찰서를 찾아오진 않는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경찰이 된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말고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이 지난 현재도 솔직히 범인을 잡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범인을 잡는 데에는 초동수사에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증거도 확보하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거기에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응과 뒤이은 졸속 수사는 막말로 경찰에 의해 만들어진 미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 씨가 동호회 채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들 밥하러 간다였습니다. 경찰이 채팅 기록만 체크했었어도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휴대폰만 추적했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온 국민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 환호하던 그해 6월 청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